얘들아 안녕. 김우정 목사야. 잘 있지? 날씨가 흐릿하지만 분명 봄이 오는 것 같은 시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지난 영상은 잘 봤니? 선택과 관련된 내용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성경의 전도서에서처럼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임과 은혜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선택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의 한 부분, 특별히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지혜의 방법을 알아가 볼까 해. 특히 썸을 탈 때, 혹은 연애가 진행돼서 서로를 잘 알고 싶어 하는 관계의 지체들을 위한 내용이야.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유지할지 알아가 봅시다. 자, 오늘도 사연을 들으며 시작해 볼게요. 목사님, 제 남친은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좋다더니 이제는 지적만 해요. 저도 지적받으니 마음이 안 좋아요. 헤어질까요? 아님 방법은 있을까요? 자, 잘 들었지?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한 연애.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기쁨이 사라지며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점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5가지 사랑의 언어. 바로 그걸 통해 서로가 잘 알아가고 서로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참고로 다음 시간에 사과의 5가지 언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려고 하니 두 편을 같이 이어서 보면 좀 더 사랑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본격적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알기에 앞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다양한 행동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최상급의 표현이 사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 라면을 사랑한다. 물을 무서워하는 나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수영을 사랑한다는 표현처럼 가장 좋아하고 아낀다는 표현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그런데 이 표현이 주고받아야 한다라는 것 알고 있니? 정서적 상호 의존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주고받음에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채워져야 할 절대량이 있고 이것은 나이가 먹으면서 성장할수록 이성 혹은 배우자 혹은 상대방 혹은 공동체에 주고받기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량이 채워져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랑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사랑에 빠지고 난 뒤, 그렇게 절대량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난 뒤, 그래서 이 공동체, 이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2년이 지난 뒤,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은 대단히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구름 위를 걷다가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져서 눈 감아주던 것들이 태산처럼 다가온다고 하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땐 상대방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 복스러워 보였는데 한 2년이 지난 뒤에는 저 왜 저렇게 첩첩거리면서 밥을 먹나? 교양 없이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지. 시작은 좋았으나 사실 그런 시간,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고 호감이 떨어진 건 계속해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 자, 그렇다면 시작은 좋았으나 꾸준히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이 절대량을 채우는 말과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본격적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가 봅시다. 첫째로 인정하는 말이야. 인정한다는 뜻은 일반적으로 칭찬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격려, 실수에 대한 온유, 그리고 상대방의 소중함과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그런데 라는 말은 붙이지 않는 거예요. 잘했어. 그런데 이건 안 하면 돼. 정말 잘할 수 있어. 도와주면 좋겠어. 그런데 다음부터 내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도와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면 인정하는 말을 인정하는 말로 듣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그래서 격려를 하고 온유함과 겸손을 나타낼 때 그런 데는 붙이지 않는다. 우리 이것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야. 상대방이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것인데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 자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함께 공통된 주제를 나누는 거야. 이걸 진정한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특히 이 함께하는 시간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경청이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1번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첫째로 이야기하지 말고 들어야 돼. 이 들음을 막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일상의 바쁨이 결국 듣지 못하고 빠른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집을 비우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체력적으로 좀 쉽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사람이 나와 사랑의 언어로 계속 대화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게 되거든.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 1번이라면 경청하고 관심을 집중해줘야 해. 세 번째는 선물이야.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의 1번이라면 기억을 위해 실제적 물건으로 있기를 원하는 타입이지. 상징에 강하고 크기와 경제적 상황이 비례하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의 1번이라면 작은 꽃 혹은 1,000원짜리 카드 한 장을 통해 이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고 또 받는 게 중요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비웠다가 들어가고 혹은 이 기념일 같은 날에 꽃을 사가거나 아니면 정말 정성 어린 카드로 글을 써준다면 이 상대방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고 사랑이 두터워질 수 있겠지. 자, 네 번째는 봉사야. 봉사는 도와줌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거든.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알리는 연습과 대화가 필요해. 여보, 나는 당신이 저녁을 준비할 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내가 공부를 할 때 옆에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줬으면 좋겠어요. 등등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알리고 받는 연습과 대화가 필요하겠지. 서로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빠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 여잔데 남잔데 이렇게 오빠인데 동생인데 라는 것들은 의미 없이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의 4번째인 봉사예요. 자, 마지막 5번째 스킨십. 사실 결혼하지 않은 이 크리스찬 남녀에게 스킨십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스킨십은 귀중한 선물이다.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가 이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켜줘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서로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지켜줘야 하고 바로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고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감정이 있지만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이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 것.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공동체에서 하는 기준은 남녀 사이에 손잡는 것 이상으로는 절대 안 된다.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손잡는 것 이상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지금까지 5가지 사랑의 언어였어. 상대방과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방법, 테스트지는 인터넷에 참 많이 있거든. 꼭 서로 그리고 공동체가 해봤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 이 사랑의 언어는 리더들이라면
그리고 엘더들이라면 더욱 깊이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테니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성끼리, 이성끼리 서로 잘 알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네. 두 번째 영상 어떻게 봤니? 지체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스 공동체 지체들에게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너희들과 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부서 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잘 마음 지키고 있다가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얼굴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영상으로 볼게. 안녕. 자, 지금까지 5가지 사랑의 언어였어. 제1의 사랑의 언어. 상대방과 나의 언어를 잘 아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테스트지가 많이 있으니까 꼭 해봤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